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점성학 10강이고요. 점성학 기초과정입니다. 천칭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도 12궁에서 양자리부터 처녀자리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은 천칭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천칭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천칭자리는 기본적인 모터가 부드럽고 우아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천칭자리는 점성학에서 7번째 별자리에 있고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천칭자리는요, 가을의 시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천궁도를 봤을 때, 천궁도를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첫 시간에 한번 했었던 거죠. 1번 하우스, 그 다음에 4번 하우스, 7번 하우스, 10번 하우스. 이거를 우리가 앵글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4번 하우스, 7번 하우스, 10번 하우스. 앵글 하우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 하우스 양자리는 봄의 시작이고요. 4번 하우스 개자리는 여름의 시작, 그 다음에 천칭자리는 가을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가을의 시작, 그래서 카디널이죠. 10번 하우스를 담당하는 염소자리는 겨울의 시작이죠. 겨울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래서 시작을 나타내는 이 사인들을 우리는 카디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작을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칭자리는 양의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 카디널의 특질을 가지고 있고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칭은 공기의 원소입니다. 공기의 별자리. 그래서 특히 천칭자리는 금성을 사용하는 별자리이고, 그리고 여기는 미적 감각, 균형 잡기, 균형과 조화, 이거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칭자리의 기본 성격은 균형과 조화. 그러니까 천칭자리는 모토가 균형 또는 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될 수 있으면 갈등을 피하고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천칭자리의 기본적인 성격은 균형과 조화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격은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근데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능숙하죠. 이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데도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더라. 근데 그 관계가 조화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적 감각. 자, 비너스를 사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미적 감각을 중요시한다.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 우리가 또 비너스를 사용하는 별자리가 있었죠. 비너스를 사용하는 별자리 어디 있어요? 어떤 거였어요? 비너스. 금성을 사용하는 별자리는 황소자리가 있었죠. 황소자리의 주 행성인데, 황소자리는 재산, 소유, 물질을 나타내거든요. 소유와 물질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금성이 요런 데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욕이라든지 물질, 그 다음에 재산을 증식하는 거. 그래서 금성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천칭자리의 금성은 아름다움과 미적 감각, 그래서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움, 미적 감각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또 미적 기준이 좀 남달라요. 미적 기준이 또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과 정의. 여기는, 중재자 역할.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중요시하는 거,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불공정함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고, 중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은 균형과 조화이고요. 그 다음에 조화로운 대인관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미적 감각이 있더라.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타로 카드를 혹시 배우신 분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와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천칭자리의 특징 알아보도록 할게요. 천칭자리의 특징은요, 상징은 균형 잡는 저울이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과 조화와 공정을 상징합니다. 저울은 균형,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공정을 상징하더라. 그게 이제 저울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관계와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저울을 상징한다. 그리고 지배행성은 금성이에요. 비너스. 이거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 그리고 미적 감각, 그 다음에 조화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천칭자리의 사교성과 감각적인 성향을 강화시키는 거 금성이 하는 역할이고요. 원소는 4대 원소 중에 공기 원소예요. 공기는 지적인 거. 우리가 공기 원소 또 뭐가 있었어요? 쌍둥이 자리.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따가 배울 건데, 또 물병 자리. 이게 이제 공기의 요소이거든요. 근데 공기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지적이다. 그리고 사교적이다. 사교적이고요. 논리적 사고,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거. 그래도 무엇보다 지적인 거. 지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지,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교류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천칭자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뭐라? 카디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디널.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 양의 별자리고 카디널이고 공기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활발하겠죠. 활발하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적인 거. 그게 천칭자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끄는 거, 그게 천칭자리의 특징이더라. 그러면 천칭자리의 주요 성격도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조화와 균형이고요.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더라. 그리고 사교성과 매력적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매력과 외모에 대한 세심함으로 주목을 받는다. 천칭자리 사람들 치고 남녀 공이 예쁘다, 잘생겼다, 매력적이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칭자리들은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때도 자기의 그 미적 감각을 많이 발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끌린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라는 거. 그게 이제 사교성, 그런 매력이 있고요. 미적 감각과 예술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예술적인 요소에 끌린다. 그리고 심미적인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적 감각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12별자리 중에 미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천칭,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정성, 말 그대로 정의와 공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관점을 고려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천칭자리의 장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칭자리의 장점, 강점, 이거는 조화로운 관계, 이게 사교적인 성격이 그래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더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정한 판단력,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한다. 그리고 미적 감각도 나옵니다. 세련된 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퀄리티가 높게 세련된 태도로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주변을 아름답게 가꾼다. 라는 거.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칭자리의 약점 한번 볼게요. 천칭자리의 약점은 조화와 균형을 찾는다, 맞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 적절한 때에 답을 해주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다가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유부단함도 있고요. 결정 장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춰야 되고 저것도 맞춰야 되니까 우유부단함이 나오면서 결정도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결정을 좀 미루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신중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한 게 좋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될 때 제일 어려움을 나타내는 게 전칭자리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합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닥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조화롭게 가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더라. 갈등을 회피하더라.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려다가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타협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 주장을 조금 명확히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천칭자리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천칭자리는 관계와 균형이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관계와 균형이 중요한 직업에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외교관이나 변호사, 그 다음에 예술가, 상담사, 디자이너, 그 다음에 인사관리와 같은 뭐 컨설턴트, 이런 게 적당하다라고 봐주죠. 그러니까 천칭자리는요, 파트너십의 별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칭자리 사람들은 동업이나 협력적인 일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과 뛰어난 기질을 발휘하면서 능력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 간에 그 분쟁을 조절하는 수단, 그러니까 외교술도 좋고 분쟁을 조절하는 수완도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를 해도 되고 법률가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관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섭이나 협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잘한다,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고요. 정확한 상황 판단에 의거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기획이나 컨설팅, 그 다음에 전략 사업도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로운 그 감정에 또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더 낫지 않을까 보고요. 이 사람들은 비너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 마스를 쓰는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죠. 에리츠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투력이라고 하면 전투력이 부족하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못해요. 그래서 뭐 세일즈처럼 목표를 채워야 되는 분야라든지 승부 근성이 있는 분야라든지 스포츠나 육체적인 노동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그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맨티스트들이에요. 로맨티스트들. 그래서 인테리어, 그 다음에 영화, 음악, 예술 계통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여성들은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액세서리, 보석, 뭐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게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전은 그럼 어떨까? 천칭자리 사람들은 균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칭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균형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 수익과 지출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이 똑같다.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쓴다. 그러니까 천칭자리 사람들은요, 버는 만큼 손가락 사이로 술술술술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중요성을 잘 알고는 있지만 가능한 한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취향과 안목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까 직업적으로는 뭐 인테리어 이런 것도 괜찮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테리어나 옷차림에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정신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에도 과감하긴 한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테크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그런 거는 있죠. 좋은 집, 그 다음에 좋은 차, 뭐 이런 거 다 인간들은 타고 싶잖아요. 그런데 천칭자리는 돈을 모으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비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 불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수익과 지출의 밸런스가 깨지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칭자리의 사랑은 그럼 어떨까요? 천칭자리는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빠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깊은 의미는 완전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서도 사실은 중용과 조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을 잘 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과도하게 집착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을 인정하면서 자기 기준에서 조화롭게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 상대방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조화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걸 깨닫는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천칭자리 남자의 사랑, 남성의 사랑은 그럼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의 남자들은요, 여자 외모에 약합니다. 진지한 사랑보다는 감각적인 연애에 치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지한 관계를 이루겠다고 생각이 들면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 7번 하우스가 파트너를 상징하는 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파트너 그리고 상대방을 찾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해주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연애를 추구한다 하면서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상대를 찾는다라는 거죠. 천칭자리 여성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은 알아보았고요. 여성의 사랑. 천칭자리 여자들은요, 말을 잘하는 남자, 그러니까 지적이고 세련된 취향의 남자들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여자 천칭자리들의 마음을 파고들려면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은 남자여야 된다. 그래서 이 딱딱한 분위기 뭐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은 남자, 이런 남자들이 천칭자리의 여성을 잘 만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결혼까지 가려면 재정적으로 안정되거나 최소한 비전이라도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배우자를 찾잖아요. 그런데 특히 배우자의 경제력을 좀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배우자의 경제력이 안 된다라면 약간 최소한의 비전, 그러니까 확실한 비전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천칭자리 여자 천칭자리 사람들에게는 사랑에서도 경제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정한 라이프 스타일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미래의 비전이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복하게 가정에 정착을 하면 천사표 아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을 만들게 되면 웬만한 거는 조화와 중용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을 막 내세운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천칭자리의 여인들은 일단은 말을 잘하는 남자, 지적인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천칭자리의 데이트 팁, 세련된 장소를 찾고요. 그러니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걸 좋아합니다. 비너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트 장소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외모 관리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옷차림과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고, 천칭자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천칭자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외모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게 많고 예술의 조예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생동감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지키면 천칭자리 데이트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천칭자리의 건강은 그러면 어떨까? 천칭자리의 건강은요, 체질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은 윤곽이 뚜렷하고 허리는 우아하고 곡선미가 있다. 남자들은 균형이 잘 잡힌 근육질의 남자들이다. 남녀 모두가 피부에 민감하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체질이에요. 과로하면 허리가 가장 먼저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신장, 콩팥 조심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감정적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신체 기능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물건들, 그리고 기분 좋은 음악, 조화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밸런스가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과 웰빙의 핵심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다.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신장, 콩팥 있죠. 신장 질환이 좀, 신장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글자 정말 이상하게 나온다, 그죠? 신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피부가 좀 노르스름해진다던가 혈액 내에서도 알칼리의 밸런스가 산과 알칼리의 밸런스가 깨졌다던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밸런스 유지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단백 저지방 식사를 하고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셔야 한다. 그러니까 딸기나 사과나 아몬드,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토마토, 현미 이런 걸 좀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고단백 저지방 식사를 하고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마셔서 독소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탄산음료는 신장에 안 좋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알코올도 수면 부족을 나타냅니다. 수면 부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도 별로 권하지 않고 차라리 와인 한 잔 정도, 그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가 그닥 좋은 피부는 아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질환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미식가들이에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사실은 살찔 확률이 많아요. 살이 쪘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살찐 약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식증이라든지 폭식증에 걸릴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한 체력 관리,
균형 잡힌 식이요법으로 살찌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식사도 다른 별자리와 다르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입니다. 자, 천칭자리하고 다른 별자리의 궁합을 한번 볼게요. 천칭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천칭은 공기 사인이죠. 양의 별자리고 시작을 나타내고요. 궁합이 좋은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는 똑같이 공기 사인이고 양의 별자리니까 잘 통할 수도 있겠다. 그죠? 물병 자리도 공기의 별자리고 양의 별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 둘이는 공기네, 쌍둥이 물병은요. 그럼 사자하고 사수는 뭐예요? 불의 별자리죠. 그러니까 사자도 양의 별자리이고 그 다음에 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수도 양의 별자리이고 불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천칭자리는 기본적으로 양의 별자리, 남성성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너스를 쓰면서도 남성성의 기질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성이 있는 게 양의 별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쌍둥이, 양 물공, 물병. 그 다음에 여기도 양의 별자리 사자, 그 다음에 양의 별자리 사수. 이렇게는 같은 공기의 원소 또는 같은 불의 원소, 같은 불의 원소가 아니라 공기와 불은 다 남성성을 사용하다 보니 천칭자리의 매력을 잘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려운 별자리는요. 개자리. 그러니까 감정 중심이죠. 개자리는 음의 별자리고요. 물의 별자리예요. 그러다 보니 근데 카디널이긴 하지만 물의 별자리고 물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정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럼 천칭자리는 뭘 중요시합니까? 지식과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우선시하는 개자리랑 지식을 우선시하는 천칭자리는 궁합이 별로 좋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자리는 음의 별자리이고 흙의 사인이죠. 얘도 카디널이긴 한데 근데 물과 흙은 주로 여성성을 사용한단 말이죠. 여성성. 그러니 남녀 조화를 이루면 좋긴 한데 천칭자리가 중용과 조화로 간다 했잖아요. 중용과 조화로 가는데 단점이 뭐가 있었어요? 단점은 우유부단이란 말이죠. 우유부단.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우유부단도 한데 결정장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음의 별자리들이 결단력이 그렇게 빨리빨리 결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 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천칭자리와 더 맞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염소자리는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이 염소자리는 뭐가 필요해요?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금전과 안정을 원한단 말이죠. 근데 이 염소자리랑 천칭자리는 금전의 부분에 있어서도 얘는 천칭자리는 금전을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궁합이 어려운 별자리는요. 물이랑 불의 별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천칭자리 요약하겠습니다. 천칭자리는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간을 나타내고 점성학에서 7번 하우스를 담당한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요. 여기에 나와 있죠. 공정성, 그 다음에 조화, 균형, 그 다음에 사교성, 여기 사교성, 그 다음에 또 비너스를 사용하니까 뭐가 있어요? 미적 감각, 이 미적 감각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되, 삶의 균형을 유지하되,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약간, 하기 싫어도 끌려가서 하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상황에서 조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9월 24일, 10월 23일까지고 7번 하우스를 담당하고 있고 양의 별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기호는 기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과 장미색이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고, 스톤은 오팔, 그 다음에 라피스 라줄리. 그게 라피스 라줄리가 사수자리와 잘 맞다라는 거죠. 지배행성은 금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럽다, 조화롭다, 사회적이다, 그 다음에 매력적이다, 세련됐다, 우아하다, 지적이다. 이런 게 다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신체상으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건강에서 얘기 드렸죠. 콩팥을 조심해라. 신장입니다. 신장. 그리고 피부 질환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피부 질환은 아토피 피부 같은 거, 아토피 같은 피부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건조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긍정적인 특징은 공정하다, 우아하다, 협동적이다, 평화주의자를 나타내고요. 중재자, 상담가, 미적 감각이 있다라는 거. 부정으로 가게 되면 우유부단하다, 파트너에게 의존적이다, 그리고 대립할 수도 있다. 과하게 타협을 해도 과하게 타협을 한다. 그런데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게 완전 부정으로 가게 되면요, 게으름도 있고요, 사기와 기만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천칭자리의 별자리입니다. 천칭자리는요, 기본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한다 했죠. 균형과 조화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될 때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시하더라. 그리고 공정성과 정의를 중요시하고요. 미적 감각을 통해서 창의적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7번째 별자리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7번째 별자리죠. 여기까지 7번 하우스이고, 여기는 공기 사인의 리브라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행성은 비너스이기 때문에 미적 감각과 창의적인 표현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천칭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천칭자리가 우유부단하다, 결정력이 부족하다 해서 별로 천칭자리를 좋아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천칭자리는요, 조화와 균형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인이 만일에 이런 스타일이 있다면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천칭자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갈자리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